저체온증 상태까지 하락하는 이상적인 체온은 물은 네 번째 단계가 혈관 내부에서 형성되고 혈구 이동을 촉진한다. 우리가 샘플을 마시고 고에너지 식사를 하고 산소를 마실 때 물의 네 번째 단계가 체내에서 증가한다. 또한 태양 또는 그 통해서 활성화되어서 더 건강해진다. 친수성 또는 물을 좋아하는 표면은 젖을 수 있는 층으로 되어 있다. 젖을 수 있다는 의미는 물이 밀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재, 금속, 유리 또 돌뿐만 아니라 유기적인 구조에서도 이런 표면이 가능하다. 미토콘드리아 또는 세포 코어와 같이 세포 소기관 세포막 역시 친수성이다. 세포벽 안팎과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세포 내의 작은 발전소가 물에 젖을 수가 있다. 수천 개의 이런 세포 소기관이 물을 좋아하는 단일 세포 표면 내에서 이동한다. 친수성 표면과 접촉할 경우에 물은 비구조적인 상태에서 구조적인 상태로 변한다. 갑자기 구조수라고 할 수 있는 특정 상태로 변한다. 앞에서 설명한 물 상태가 친수성 표면에 형성된다. 구조수와 준결정수 형태가 된다. 더 이상 H2O가 아닌 H2O2가 된다.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물 구조는 허니콤과 유사하다. 물의 네 번째 차원은 최적의 생활 조건을 구축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의 근본적인 조건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이러면 현실적인 노력이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신다. 영양소가 부족하면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찾는다. 몸은 음식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영양분을 채우는지 개의치 않는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는 것이다.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채워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모든 자연식품이 건강기능식품보다 훨씬 낫다. 피부를 통해서 생성된 비타민 D가 그 어떤 비타민 D 정제보다도 뛰어나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신체가 충분한 음식이나 햇빛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쉽게 보상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자연환경을 모방하기 위해서 매우 실용적인 추천이다. K. 햇빛을 충분히 노출하지 못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장내 균층과 관련해서 녹색 잎 채소와 식물에서 비타민 K를 K2로 전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K2 보충제를 섭취해야 한다. 또 태양 방사 부족으로 인해서 체온이 떨어져서 저체온증이 되는 경우에 적외선 매트를 사용해서 부족한 적외선열을 보충해야 한다. 잔디, 지면 또는 모래 위로 맨발을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라운딩 매트 또는 그라운딩 침대 시트가 지면과의 접촉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 음이온을 충전하고 긍정적인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쉽고 저렴한 방법이다. 앉아서 근무하고 매일 충분히 운동하지 못한다면 걷고 뛰고 자연적인 삶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을 하라. 이제 누구도 수렵체질이 아니지만 다시 그런 생활 리듬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체열이라는 심도 있는 주제를 이야기 되었을 때 충분히 37도 물은 네 번째 차원은 우리는 물은 액체, 얼음의 형태인 고체, 수증기 등등등등 이미지, 물, 열치료, 자연의학 보조효소, 온열, 진흙, 목욕 치료 등등 온천 이런 것들이 있다. 어둠에서 빛을 어떤 상황에서 놀랍고 순간적인 생각이 번뜩였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 있을까? 음악 한 구절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으로 명쾌한 순간 통찰력 습득 나는 독성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이런 통찰력을 얻었다. 환경독서 제약회사가 제조한 새로운 화학의약품 유해한 고밀도 물질 생명력 문제를 일으키고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전자기장, 전자파라고 불린다. 또 간의 위험한 결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명확하게 간 독성에 대해서 나는 미브나 크로렐라 제제를 이 분야의 혁신적인 발견으로 기술했다. 2007년에 타스에서 출간했는데 독성 해독에서 완전 해독에 수년간 자연요법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나는 인체
오염과 슬래깅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해독 치료를 추천했다. 예를 들어서 간, 담즙, 해독, 커피, 간장 및 조직 내 산성 제거 방법, 땀을 빼주는 차와 탱크처, 간 독소에 결합하고 배출하기 위한 일반적인 물질 등이 있다. 그래도 질병을 유발하는 환경 독소의 중요성과 건강을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한 충분하고 완전하며 광범위한 세포 해독을 명확하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통찰의 순간이 필요했다. 빛의 매력. 인간은 빛 색깔을 좋아한다. 태양 복수도 중요하다. 바로 적외선과 적외선이 방출하는 열이다. 적외선 사우나 또는 매트를 사용하는 적외선 치료는 북반구에서 태양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하다. 만성 저체온증 환자는 일주일에 한 번 적외선 램프를 쬐거나 적외선 사우나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매일 적외선 매트를 사용해서 열을 쬐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 만성적으로 추위를 느낀 사람은 몇 달 동안의 적외선 매트 위에서 수면을 취하거나 몇 년간 매일 매트를 사용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적외선 맨발로 걷기, 잠자기 등등 교류, 플라스틱 밑장이 있는 신발이나 풀 이런 거 신고 있으면은 염증 발생률이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이질적인 환경 내에서 종별 적절한 삶이란 많은 목발이 너무 흔하게 사용돼서 이제는 알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서 근시 교정을 위해서 안경, 콘택트 렌즈, 라식 수술을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사용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체제가 없다면 일상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옷 역시 목발이다. 인간에게 충분한 열을 제공해주는 기후에서 옷은 불필요하다. 체온 유지를 위해서만 있지만 옷이 불필요하다. 번아웃이나 우울증 겪은 사람은 체온을 측정한 결과 신뢰할 만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래서 번아웃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체온이 떨어졌다. 인간은 파충류나 다른 냉혈 동물과는 다르다. 사망이 이르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기 때문에 체온은 최적의 온도가 37도에서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 4도 이상 편차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 최저의 체온에서 그 이상 벗어나는 것은 우리 신체에 치명적이다. 동성은 화성과 유사한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상적인 체온은 약 0.3도 정도의 아주 적은 편차 범위 내에 있다. 인체 작동 온도로서의 37도의 중요성은 온도 차이를 인지하고 즉각 시정하는 체온 조절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체온 변화가 우리 신체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체온 편차를 확인한다. 체온 편차. 종별로 적절한 식습관은 수렵 체질의 식습관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졌다. 최초의 조상은 사냥하고 이렇게 먹고 살았고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오늘날 이국적인 아시아에서 사용되는 메뚜기, 구더기, 뱀, 곤충 등도 포함이 된다. 동물성 단백질이 시기였다.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잎과 과일, 채소 같은 체지방 많은 과일은 세척 및 냉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농축되고 구조적이며 따뜻한 식품이다. 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약으로 치킨 수프, 곰탕, 소고기 수프를 먹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체온에 인간적인 따뜻함, 음이온, 크리스턴 오베가 최근에 그라운드에 일어나는 또 다른 현상을 2000년 무렵에 발견했다. 그라운드는 간단하게 말하면 피부가 지 표면과 접촉하는 것을 의미한다. 땅을 만지기만 해도 지 표면에 풍부한 음이온 공급이 가능하다. 음이온은 가장 작은 음전하이다. 땅, 물, 고기 중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지구와 접촉하고 있다. 새도 종종 지 표면에 접촉한다. 이상적인 체온이라서 37도의 기온은 인간은 온열 포유류이다. 냉혈종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주위 온도와 관계없이 체온을 약 37도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37도. 움직임과 맑은 공기는 움직임이 열이 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움직임이다. 운동한다. 열을 낸다. 라는 거죠.
자외선과 비타민 D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매일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었던 아프리카 지역에서 등장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체는 햇볕에 오래 노출되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비타민 D가 심리적으로나 모든 일에 큰 도움이 된다. 의사는 열이 감지될 경우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체온이 36도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의사들은 발열에 관심이 있지 그 반대의 경우인 저체온증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많은 내 환자들이 수십 년간 지속된 저체온 증상으로 인한 고통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체온 측정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의사들에게 이렇게 만남이 되었다는 거죠. 적외선과 체온이라 이상적인 체온의 중요성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춥다고 느끼는 사소한 증상을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사들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춥다 하는 것은 따뜻한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데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겠지만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충분한 조치는 아니었다. 사우나에 들어가거나 따뜻한 욕조에서 목욕한 기분 좋고 긴장이 완화되는가? 따뜻함. 자연요법으로 의사 관점에서 본 인간의 필수 조건 37도. 나이와 체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체내에서 60에서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젊을수록 체내 수분 비율이 높다. 영유아는 성인보다 수분 비율이 더 높다. 많은 사람들이 물 분자가 다른 신체의 분자에 비해서 훨씬 작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단백질과 지방 분자 대비 물 분자 비율은 총 질량이 아닌 분자량으로 비교해 볼 경우에 훨씬 더 놀랍다. 모든 물 분자의 99%가 물 분자이다. 이런 비율에 따르면 물 분자가 인체의 99%를 구성하고 단백질, 지방 분자와 같은 다른 요소는 1%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분자 비율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면 우리 몸은 앞으로도 설명하게 될 물의 법칙에 따라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물의 법칙에 따라서 적외선은 인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 적외선. 자연요법 의사 관점으로 본 인간의 필수 조건은 37도. 나는 누구인가? 다양한 종류의 관찰. 하루 종일 태양을 향해 해바라기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빛이나 열, 자연의 세계에 매우 끌린다. 해바라기 같이 나는 누구인가? 자연도 그렇다면은 해바라기도 그렇다면은 인간은 약 70%의 내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들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면 여러분도 저체온증 또는 만성초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만성적으로 몸이 아프고 더 이상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체온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태이다. 발생 가능한 신체 기능 장애 목록을 이 책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상적인 체온을 그렇다면 어떤 효소, 비필수 효소로서 대사작용, 피부, 모발, 손톱 이런 효소가 있다. 인지 능력의 창의력 에서 피부 표면은 아주 큰 장기이다. 성적 욕구와 사랑의 불길 역시 마찬가지다. 성격 욕구 상실이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발생하지만 체열 부족으로 인해서도 발생한다. 사랑의 불길을 잃은 사람은 얼음같이 차갑다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자, 37도의 비밀. 온도에 따른 효소의 강도. 아주 따뜻하면 견고하고 단단한 특성의 효소가 부드럽고 유연해진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효소도 아주 단단해지고 필요한 유연성과 적응성이 부족해진다. 높은 체온이 뇌의 효소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열은 의사에게 항상 큰 걱정이다. 형태가 바뀔 경우에 생명이 위험한 선망증을 유발할 수 있다. 눈사태에 고립된 사람이나 차가운 물에서 구조한 사람의 심각한 저체온의 위험은 응급치료에서 잘 알려져 있다. 37도 일대 효소 활동은 100%이지만 체온이 낮거나 높을 때 심각하게 효소의 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보여준다. 효소의 중요성. 대사작용은 체내에서 발생하는 화학 처리 비율에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을까? 효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